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완벽이의 시리즈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 가지고 좀 쉽게 정리하려고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 법칙도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니까 그거 이제 선생님이 DLC 강좌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화학 반응식이란 게 뭐냐면요, 이거 레시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사람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한번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팔이 결합돼야 됩니다. 그쵸? 여기에 팔이 결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도 결합돼야 된다. 물론 머리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머리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몸을 기준으로 해서 팔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결합할 때, 조립해서 딱 결합이 됐다고 할 때는 이 두 개란 걸 여기다 조그맣게 오른쪽 아래에 써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두 개가 결합돼야 되죠. 그럼 다리 두 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게 화학 반응식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이제 완성품하고 들어간 재료하고 양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팔이 두 개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여기서 크게 팔이 전체적으로 두 개 들어갔다. 다리도 두 개 들어갔으니까 다리 두 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 사람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조립된 요 화합물이 세 개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재료도 3개씩 필요하죠? 그럼 여기 다 3배 해주면 돼요. 3. 여기는 3배 해주면 6. 그 다음에 여기 3배 해주면 6.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데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끝난 거고요. 이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원소기호로 표시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학 반응식이 기본이에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셋 다 적용 못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고 나면 셋 적용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과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의 하이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같이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기체 반응 법칙과 얘네들 위에 있는 두 개 법칙은 완전 별개예요. 특히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비가 1대 2대 2대 1로 볼 수 있죠. 그쵸? 요걸 여러분들이 이게 일정 성분비라고 해가지고 일정 성분비로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헷갈려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질량 보존 법칙부터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질량을 적용해야 돼요. 질량을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완성 못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자, 몸, 팔, 다리에 대한 질량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몸 하나가 40kg, 팔 하나가 5kg, 다리가 8kg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몸 하나 들어갔죠? 그럼 그냥 그대로 40 들어갔고, 질량이 팔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된다? 10 들어갔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팔자리가 두 개니까 16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몸뚱이, 사람이 만들어진 거는 66kg이 될 거예요. 되겠죠? 여기서 계산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간 양하고 나온 양은 똑같아야 된다. 바로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재료에서 들어간 질량을 적용한 애들의 합 66은 나왔을 때 질량 적용한 요 66과 질량이 같다. 요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사실은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요게 생략이 돼 있어요. 질량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요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질량 그대로 적용해 준 걸 갖다가 그냥 비율로 쓰면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로 나타나면 약분이 되니까 20대 5대 2로 약분하는 거예요. 8대 3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적용했을 때 이 질량을 적용한 값들을 그냥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 그냥 쭉 나열한 거,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뭐라고요? 들어간 애들의 질량을 다 합치면 나온 최종 생성물의 질량과 똑같다. 들어간 놈과 나온 놈의 질량은 똑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 되겠죠?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 말 그대로 얘는요,
이 반응하는 애들이 기체일 경우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고 뭐 금속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건 아예 기체 반응 법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체라고 하면 비로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의 비가, 즉 1대 2대 2대 1이라는 것이 바로 기체들의 부피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얘네들 부피라고 하면 몸 기체 한 봉지, 팔 기체 두 봉지와 다리 기체 두 봉지를 결합하면 사람이라는 기체 한 봉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5죠. 근데 여기 결과물은 1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피비라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라는 것은 질량보다도 이 부피로 설명하는 기체만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의 이 개수비, 이 개수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 그냥 개수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수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기체들의 부피비고, 지금 방금 선생님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사실 골 때리는 건데, 요게 말하면 분자수비, 기체를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비하고 이게 똑같다는 사실. 요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이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거 왜냐면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피비하고 분자수비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 봉지, 두 봉지, 두 봉지, 한 봉지라고 했을 때 이 분자수비가 같은 게 뭐냐면요, 조건이 일정했을 때, 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이 같은 부피 속에 들어가는 기체의 분자수는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부피의 공간에 날씬한 사람이 두 사람이 꽉 들어간다고 해봐요. 근데 같은 공간인데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기체인 경우는 이런 뚱뚱한 사람도 종류에,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라면 똑같이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서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번에 이제 6월 달쯤에 아마 출간될 거예요. 작년 말에 이제 원고를 보내서 아마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사파라든가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요 제목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이해되는 연력학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또 교양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연력학에 대한 거를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연력학이. 그걸 쉽고 재밌게,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상태에서도 깊이 있는 내용까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다뤄요. 왜냐하면 연력학이 기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 열에 대한 걸 다룬다는 게 바로 그 대상은 기체입니다. 주인공이 기체거든. 여기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거 꼭 보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내 책이잖아. 그냥 대놓고 악광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분자수비가 이제 부피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부피비니까 만약에 몸기체라는 것이 여기에 40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리 기체라는 애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80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H하고 O가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H2O가 된다. 이거 주기율표에 선생님이 요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요 완성품이 나온 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손질인데 우리 이렇게 결합한 분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체들은 이렇게 됐다는 거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이제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럼 수소 2개인데 여기 수소 2개에서 맞죠? 양 조절하는 거예요. 여긴 2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전체가 2개가 돼서 산소를 맞춰주면 아까 맞았던 수소가 4개로 틀어졌어요. 그럼 얘도 4개를 맞춰두니까 여기 2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됐죠.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을 묻거나 일정 선부인 법칙을 물으면 여기 2대 1대 2라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각각의 질량을 실제로 적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다양한 질량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원자량을 적용하면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당 1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이 질량수란 건 뭐냐면 이 원자의 질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핵의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는 대부분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니까 거기에 2배한 16이 되는 거고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긴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주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선분비 법칙을 바로 해보기 위해서 질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짜리 수소가 총 4개죠. 그럼 여기 질량 4고요. 16짜리가 2개죠. 그럼 여기는 32입니다. 그럼 H2O라는 거 계산 안 해도 얘네들 합쳐진 뭐예요? 36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H2O 해보면 H1짜리가 2개니까 얼마죠? 여기 2고요. 16짜리가 하나죠. 그래서 18짜리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36.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뭐죠? 4하고 31을 더하면 36이 된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선분비 법칙은 뭡니까? 그렇죠. 4대 32대 36입니다. 이거 약분해주면 1대 8대 9가 1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8대고 질량 적용은 요거 써주면 일정 선분비 법칙. 그 다음에 1하고 8 더하면 9가 돼요.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자,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 뭐예요? 얘들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여기 수증기 기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다 기체죠?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때는 2대 1대 2라는 게 부피비, 2대 1대 2라는 것이 부피비라서 만약에 수소가 4봉지를 들어가면 여기는 몇 봉지? 2봉지. 그럼 여기는 몇 봉지가 나온다? 4봉지. 만약에 6봉지라고 된다면 여기는 3봉지, 그 다음에 여기는 6봉지. 요런 비율이고, 분자수도 이 부피비랑 똑같다 그랬죠. 수소 분자가 만약에 여기서 1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0.5개가 되면 안 되지. 0.5개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뭐 50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산소 기체는 얼마 들어간다? 25개. 그 다음에 여기 수증기 분자는 몇 개? 50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출제될 수 있고 마치 수학처럼 숫자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